촌구맥과 음양, 이 맥도 음양이 있는데요. 7표, 8리, 구도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맥 종류만 해도요 24가지인가 뭐 어떤 경우는 28가지도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필요 없고 8가지 맥만 알아도 이 사람의 맥증이 음증인지 양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8가지 맥이 뭐냐면 부침, 지삭, 강약, 다시요. 부침, 지삭, 대미, 활삭이에요. 물론 강약까지 알면 더 좋죠. 이 부침은 맥이 뜨고 가라앉음이에요. 뜨는 건 양이고 가라앉는 건 음이죠. 지삭은 맥의 빠르기인데 빠른 것은 양이고 느린 것은 음이잖아요. 그래서 상맥은 양이 되고 지맥은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허한 사람에게서 지맥이 나타나고 음이 허한 사람에게 삭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대미는 맥이 크긴데요. 맥이 실보다도 가는 맥이 미맥이에요. 거미줄처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맥이 미맥인데요. 맥이 폭이 아주 넓은 맥이 있어요. 이건 대맥이에요. 맥의 굵기 약간 큰 맥이 있어요. 큰 맥은 양에 속하고 미맥은 음에 속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활색이 있어요. 이 활은요 주로 요즘 사람들이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상당히 맥이 매끄럽게 흘러요. 그래서 맥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 뭐 먹고 있나 보다 짐작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매끄러워지듯이 맥관을 흐르는 혈액도 상당히 부드럽게 매끄러운 느낌을 주는 게 이게 활맥이에요. 반면에 까끌까끌한 맥이 있어요. 보리 수염을 만질 때 느낌처럼 아니면 대나무 껍질을 칼질을 여러 번 해가지고 까끌까끌한 거 만지는 것처럼 맥이 까끌까끌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삽맥이라 그래요. 삽. 그래서 부맥, 대맥, 상맥, 활맥은 양의 맥이에요. 이런 맥이 잡히면 이 사람은 양증이에요. 침맥, 미맥, 지맥, 색맥은요 음의 맥이에요. 맥을 보고서 음량을 잘 알 수 있으면 치료에서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음양맥과 음양. 음양맥은 뭐냐면요 수지침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수지침에서는 경동맥을 보고 촌구맥을 보는 맥진을 꼭 시행해요. 경동맥과 촌구맥을 비교해요. 그래서 그 세기를 가지고 음실증이다, 양실증이다, 신실증이다 이런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이 경동맥과 태연이 있는 촌구부에서 맥을 짚어서 비교를 해요. 이 윤영맥과 촌구맥의 비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2배 내지 3배 정도로 균형이 어긋난 것까지는 큰 병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1대2나 1대3 이 정도까지는 큰 병이 아니고 또 치료될 수 있는 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4배, 5배 되는 맥 차이를 보이면 이거는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지침에서는 음양 4성 5성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4배, 5배 차이가 나면 고치기 어렵다. 황제내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수지침에서 만들어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황제내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연맥이 4배, 5배 크면 육부의 병이 깊이 들어있고요. 촌구맥 쪽이 4배, 5배 크면 오장의 병이 깊이 들어있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지침에서는 4성, 5성은 손대지 마라. 1, 2, 3성은 큰 병이 아니다. 잘 낫는다. 병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고요. 또 어느 장부에 병이 드러난가를 찾아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연맥이에요. 경동맥, 인연맥이 세면 양인이거나 양의 증상이고, 촌구맥이 세면 음인이거나 음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혈압과 음량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요즘 양방에서 혈압을 재면 대개 왼쪽 팔에서 재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연락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 혈압에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한쪽 팔에서만 혈압을 재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의 양이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맥만 가지고 잰 혈압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압력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혈관 벽이 이거가 많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지면, 10%가 좁아지면 혈압은 압력은 1.5배가 증가한대요. 혈관이 50%가 막히면 압력은 16배로 높아진대요. 이 제가 친계제 그 반신불수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중풍 전조 증상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없어요. 어지러워요. 눈앞이 좀 둘러 보이고 보이는 게 좀 이상해요. 뭐 어지러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증상이 잠깐 몇 초 왔다 갔다든지, 아니면 10초, 20초 왔다 간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제나 오늘 그런 경험을 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경동맥 상태를 체크하게 만들어야 돼. MRI로. 적어도 30%는 막혀 있다 그래요. 50% 정도, 70% 정도 막히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 혈전을 녹이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경동맥, 나이 든 사람이 어느 날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아른거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쓰러지려고 그러고 어지럽다, 이런 등등의 증상을 말하면 이 사람은 뇌경색으로 인한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구나, 뇌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될 가능성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MRI 찍어보세요, 뇌혈관도 찍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맥이 세면 뇌혈관이 터져서 오는 중풍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요. 인형맥이 약하면 반대로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으로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혈압 재봤더니 정상이에요, 이런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말란 뜻이에요. 꼭 음양맥진을 하는 게 좋다. 20번째 약성과 음양,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하여간 많이 줄였는데 이래요. 약성은요, 크게 나눠서 기, 미, 론이라 그래가지고, 기는 한열, 온, 양을 말해요. 모든 본처는 그 성리 규경을 보면요, 한열, 온양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약이 차가운 성질을 가진 약이다, 뜨거운 성질을 가진 약이다, 이 약이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이다, 이 약이 좀 서늘한 성질을 가진 약이다, 한, 열, 온, 양의 표시가 반드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열이 나는 사람은 차가운 성질의 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미론이라는데 그게 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미는 오미를 말해요. 모든 약은 맛이 있어요. 신고, 감신, 함, 그 다음에 심심한 맛, 단맛, 단미, 그 다음에 씁쓸한 맛, 삽미, 이런 맛들이 있는데요. 이 오미도 음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약의 기운, 약의 성질에도 음양이 있지만, 이건 한 양은 음이고, 온, 열은 양이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오미도 음양으로 구별이 되는데, 가장 열성이 강한 거는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단맛은 양의 맛이고요. 심심한 맛도 양의 맛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양성이 강한 맛은 매운맛이에요. 그 다음 음성이 강한 맛은 쓴맛, 신맛, 짠맛이에요. 예를 들면요, 매운맛을 먹을 때는 사람이 입을 호호 불어가면서 먹어요. 입이 터질 것 같잖아요, 너무 매워서. 그런데요, 쓴맛의 음식을 먹을 때는요, 눈을 찔끔 감고 입을 꾹 닫고 침을 삼켜가면서 먹어요. 쓴맛은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음의 성질이에요. 매운맛은 호호 불어가면서 먹어요. 애들 먹여보세요. 숨을 자꾸 내쉬면서 먹지. 그래서 매운맛은 양의 성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보약 먹을 때. 보약은 대체로 성질이 따뜻해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성질이 차가워요. 왜 보약 먹을 때 또는 한약 먹을 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냐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이 따뜻하게 하려고 먹는 약의 성질을 누그러뜨려요. 무효로 만들어요. 여러분, 식물성 한 가마니를 먹어도요, 거기에 동물성 기름이나 살이 한 점만 들어가도 약성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돼지고기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 기름을 흡수하느라고
약을 제대로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보약 먹거나 한약 먹을 때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래요. 또 닭고기는 왜 먹지 말라 그러냐면 보약이 되게 따뜻해요. 근데 닭의 성질은 따뜻해요. 그래서 따뜻한 보약에 따뜻한 닭이 들어가면 약이 너무 따뜻해져서 열성 종기라든지 어떤 그런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약 먹을 때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상당히 주의를 시켜요. 그런데 양방은 그런 거 안 가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식물성 약품은, 약 본초는 많이 먹어도 동물성 기름이나 고기를 못 당해요. 성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양방은 절대로 음식과 관계된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양약은 성분을 추출해서 쓰는 정제된 성분을 쓰기 때문에 동물성과 식물성을 다 압도해버려요. 그만큼 강력한 성분을 가지고 치료제로 쓰기 때문에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압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양방은요, 음식을 안 가려요. 그 대신 부작용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약의 성질을 알아두는 거는, 음양을 알아두는 거는 음증, 양증 환자를 치료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고 정확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해요. 음양과 관계된 얘기를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한방에서 다루는 음양은 여기까지 할게요.